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를 탈출하자 이무는 세턴의 능력을 회수하며 결국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을 새로운 오노성으로 내세웠고, 이어 그 장면을 목도한 해군의 장교들은 식은땀을 흘린 채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무는 조이보이 즉 태양신 니카 루피를 잡지 못한 세턴에게 분노하며 결국 불멸자로 생각할 수 있는 세턴의 목숨을 회수했듯이 이무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피거랜드 갈링이 새로운 오노성으로 등극하며 현재 세계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쟁과 마더플레임을 통한 고대병기의 사용 등 이제는 더욱 막강한 전력을 갖출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영웅 거프를 손에 넣은 검은 수염의 적단, 그리고 천룡인의 식량 보급을 맡고 있으며 마침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군, 마지막으로 엘바프를 떠난 빨간머리 해적단의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한 밀짚모자 일당이 태양신이라 불리고 있는 이스카트의 성을 빠져나가며 드디어 엘바프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원피스 1129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신의 성전은 이스카트가 만든 블록나라 중 일부였고, 이어 밀짚모자 일당은 신전을 지키는 괴수와 싸우며 루피 조로가 그들을 물리치게 되자 그 순간 염소 모양의 투구를 쓴 자칭 태양신이 자신의 방, 즉 오형으로 만든 디오라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블록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태양신은 자신의 나라를 붕괴시킨 주범 밀짚모자 일당을 쫓게 되었고, 이어 루피 일행은 거대한 고양이, 즉 이스캠 머리에 올라타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편 태양신은 디오라마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숲속의 귀신이라 불리었던 토끼, 즉 신의 뼈를 바라보게 되고, 이어 거대한 토끼의 이름은 구르트번이었다며 매우 사나운 육식 토끼였다는 말과 함께 더욱 분노하는데요. 감히 소인의 방, 신전을 파괴하고 내 사람 아니 내 노예를 해치다니. 한편 루피는 태양신의 분노가 점차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거대 고양이 이스켓을 바라보며 태양신의 레고 작품은 부술 생각이 없으니 건물을 파괴하지 않은 채 달려가자 말하게 됩니다. 이어 지도를 바라보고 있던 나미는 마침내 지도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며 거대한 디오라마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나미는 구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장에 커튼처럼 구름이 달려있다며 우리는 그저 이 길을 계속 달리면 된다는 말과 함께 이미 절반이나 지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태양신이 만든 블록 나라에선 빅스테인성은 한가운데, 그리고 숲과 마을이 그 뒤쪽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어 거대한 나무는 뒷면의 거울의 절반만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남은 반쪽이 더욱 커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의 트릭도 나미가 파악하자 그 순간 태양신은 자신의 지팡이에서 철제 그물을 발사해 밀짚모자 일당을 생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와 상디가 각자의 공격으로 가뿐히 태양신의 철제 그물을 파괴하게 되고, 이어 나라의 반대쪽에 당도하게 되자 곧이어 우솝이 초록성 해골 폭발로 거울을 파괴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공격의 위력이 부족했는지 거울 뒤의 벽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본 태양신은 오히려 이런 상황도 나쁘지 않다면서 이번엔 자신이 만든 미니어처의 세상에서 악과 영웅, 그리고 투항의 서사로서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형이 될 거라 언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신의 말투는 바로 와노쿠니 사무라이들의 말투가 떠오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운명에 거스르는 연약한 인형들, 그야말로 최고의 픽션.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나 그럼에도 용기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 당신들을 이 나라에 데리고 온 건 아주 잘한 것 같다. 루피 타소, 조로 타소, 나미 타소. 이처럼 자칭 태양신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괴팍한 취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루피는 우솝이 거울을 파괴하지 못하자 지금까지와 다른 기어포스의 형태를 선보이며 기어포스의 형태를 왼쪽 팔로만 유지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전신이 모두 변하는 게 아닌 부분적으로만 변신할 수 있는 형태도 처음으로 선보인 가운데, 이어 나미는 자신을 인형으로 만들겠다는 태양신에게 점차 분노하게 되며 우솝에게 자연재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라고 묻게 되는데요. 한편 나미의 말을 듣게 된 우솝은 지진과 홍수 그리고 낙뢰 등 자연재해는 아무도 그 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나미는 저 녀석이 우리에게 무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며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지금의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어 상디 또한 나미의 말에 공감하며 저 녀석이 나미 씨의 옷을 갈아입혔다는 생각에 더욱 분노하게 되고, 하지만 나미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이제 곧 하늘의 심판이 떨어질 거라 생각한다며 제우스를 불러내려 하는데요. 한편 여전히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고 있던 태양신은 이내 신거병의 적단으로서 활동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이어 태양신의 진짜 정체는 바로 신거병의 적단의 항해사 로드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항해사였던 로드는 자신의 부하 묵인을 통해 현재 밀짚모자 일당이 깊게 잠들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 뭐라고? 밀짚모자 일당, 지금 거병의 적단과 함께 있을 터인데 깊게 잠들어 있다니. 그렇게 압생트수를 마신 밀짚모자 일당은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안개 지역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로드가 묵인을 통해 보고 받게 되었고, 이어 로드는 당시 하이루딘이 밀짚모자 일당의 사나가 될 거라는 과거를 또다시 회상했는데요. 바보 같은 하이루딘이 소인을 사나로 포함시키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나는 신거병의 적단의 선원이지 이 녀석들의 부하가 되고 싶진 않아. 세계 최고의 전사가 바보 인간들을 따른다고 대체 자존심은 어디로 간 거냐. 그렇게 당시 안개 지역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탈취한 로드는 잠든 루피와 나미를 바라보며 하이루딘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어 로드는 나미의 몸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로드는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 나미를 바라보자 최고의 소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어 당시 나미와 다른 선원들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내 로드가 수면가스를 이용해 밀짚모자 일당을 다시 한번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양신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게 된 가운데 로드는 자신과 함께 계속 있었다면 실종 상태였을 거라며 그 편이 더욱 좋았을 거라 말하는데요. 한편 그 순간 자신의 옷을 갈아입힌 로드에게 분노의 감정이 쌓인 나미, 그리고 이내 제우스에게 준비는 끝났냐고 묻게 되자 제우스는 준비를 마쳤다며 이내 공격 기술을 발동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곧이어 나미는 로드에게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제우스는 뇌정을 통한 강력한 낙뢰 기술을 발동하게 되고, 한편 제우스의 강한 낙뢰를 받게 된 로드는 이내 엄청난 고통의 소리를 지르게 되자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미와 제우스의 콤비 공격에 로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내 루피는 이 벽을 부수게 된다면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게 되고, 이어 이렇게 바로 블록 나라를 떠나서 아쉽게 되었다며 벽을 파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한편 조로는 이제야 나갈 수 있겠다라는 반응을, 그리고 상디는 나미의 옷을 건드린 태양신을 변태라고 언급하자 이내 우sob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바퀴 제발 엘바프이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루피는 기어포스의 형태로 자신이 마주하고 있던 거대한 벽을 파괴하게 되고, 이어 마침내 밀짚모자 일당의 고양이 이스켓과 함께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자 이내 루피는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에 미소를 짓게 되며 드디어 나왔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원피스 112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밀짚모자 일당이 사라진 이유가 압생트술의 환각이 아닌 바로 잠이 들 수 있는 안개 지역을 거쳤기 때문에 악취미를 지닌 로드에게 탈취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태양신의 정체는 바로 신거병의 적단의 항해사 로드였고, 이어 로드는 1.898화 표지연재에서 등장했듯이 오다쌤이 로드의 떡밥을 회수하기 위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거인족 하이루딘처럼 루피 산하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로드는 인간을 거인족보다 아래로 취급했기 때문에 밀짚모자 대선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건데요. 그렇게 엘바프 편이 진행될수록 하이루딘처럼 루피를 따를 수 있는 거인족과 반대로 루피를 따르지 않는 거인족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엘바프 편에선 여러 떡밥들이 남아있듯이 엘바프 편은 보다 장기 연재로 진행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엘바프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 반대로 세계에선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 그리고 영웅 거프를 이용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야망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엘바프에서 루피를 기다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은 누구일지, 그리고 태양신 니카의 전설이 엘바프에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일지는 다음화 원피스 1130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